네,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정책연대 하고 같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는데요. 우선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승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장석일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겸 의협정책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정책연대를 대표해서 오늘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소통분과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미세먼지는 일단은 이제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국내 요인 관련해서 우리 원자력정책연대 박상덕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탈석탄, 탈원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저감대책, 그 다음에 적응대책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또 궁금한 게요.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어떻게 몸에 나쁜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의협 차원에서 지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해진 이후부터 며칠간 의협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대집 회장님께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및 의협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즉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내적 요인하고 국외적 요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서 정확히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저감 대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덕션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미세먼지가 만약에 고농도로 발생을 했을 때 그 발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우리 인체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차단할 수 있는가, 그런 예방 대책, 그리고 일단 고농도 미세먼지에 우리 호흡기 등 각종 신체 조직 장기가 노출됐을 때 건강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가 적응 대책이라고 합니다. 영어 어댑테이션을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생 원인, 그리고 어떤 발생 자체의 차단, 발생됐을 때의 예방, 그리고 노출됐을 때의 치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향후 저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더 심층적인 정확한 어떤 원인의 제시와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또 WHO, UN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나순 교수님께서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구로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순환기내과 나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이 표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학적인 부분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혈관, 우리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내혈관인데요. 심내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고 그로 인해서 치사율
또는 그 유병률이 많아지고 또는 기존에 앓고 있는 분들의 증상이나 병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심장내과의 영역, 또 호흡기 내과 영역, 기타 다른 의학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사실 크기가 이제 표면적 제곱밀 분자 크기를 입자 크기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 우리가 보통 1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미세먼지는 그것조차 여러 가지 그 원인 물질들 규명해 보면 질산염이라든지 이산화황, 황산염, 그 외에 일산화탄소 그런 여러 유해 물질들, 가스에 속한 유해 물질들도 있고 또 기타 물질들이 있는데 미세먼지 자체는 이제 호흡기계나 이런 데 직접 들어와서 자극을 주고 뭔가 손상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염증 반응을 전체적으로 실체에 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 이하의 작은 미세먼지들은 직접적으로 호흡기계를 통해서 호흡기 순환을 하고 있는 폐포 공급하는 모세혈관 이런 작은 미세혈관들에 침투를 하고 그것이 전신을 떠돌면서 염증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래한 염증 반응이 각 장기 생착 활력 징후를 유지하는 주요 장기들의 아주 핵심적인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신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하고 또한 그 혈관 수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뇌졸중,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또 혈관이 수축하면서 올 수 있는 고혈압의 악화, 고혈압의 발생 빈도의 증가 이런 심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신경세포의 손상도 줄 수 있고 또 뇌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뇌혈관 사건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치매 빈도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심혈관 그런 구조 안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정맥의 발생도 증가해서 부정맥 관련된 급사에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심장내과 교수로서 미세혈관 노출이 심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오시면 그렇게 가지고 계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악화 이런 것들을 자주 겪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는데 구로병원에서 한 10,000명 이상의 환자들 대상으로 혈관이 수축하는 변이형 협심증 환자들에 대한 미세혈관의 영향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 저희 연구 결과를 봐도 미세먼지 중에서 특히 그 질산염이 특히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질산염이 가장 그 영향이 안 좋았고 여기 미세먼지라는 그 PM10이라고 하죠. 그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해서 협심증의 발생 빈도, 미세혈관 그 혈관 수축한 협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전도 변화도 증가하고 또 저절로 발생되는 그 미세혈관의 증상 발현 빈도도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악화인자다. 그렇게 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심근경색증, 저희가 심장내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극성 심근경색증 등록 사업을 했었고 전체 국내 심근경색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37,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나 봤더니 질산염, 황산염, 일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가장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었고 30일 단기 사망률을 아주 급격하게 더 많이 올리고 상대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국내 중요한 핵심 자료는 우리나라 정부 관련된 데이터를 해서 13만 명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죠. 7년 대상으로 저희 나라 국민들을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주된 심혈관 사건의 빈도가 확실히 올라간다. 이렇게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고 그 상대 위험도는 무려 1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36%가 올라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예방하고 보존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면 상당히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가역적인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처럼 우리가 심혈관 사건, 심내혈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인자로 등장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환경적인 인자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만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심내혈관 사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립니다. 네, 의협의 장석일 부위원장께서 미세먼지 위해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의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감염이라든지 또 성폭력 학대라든지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든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을 의사들의 전문성과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약, 독극물, 독성물질 이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사망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는데, 이 1급 발암물질이라 하면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간암을 일으키는 B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그 자궁암을 일으키는 인유지성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급 발암물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적은 양이더라도 체내에 남아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DNA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소아, 청소년, 유아, 또 임산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WHO에서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서태평양 지역이 330만 명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이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2010년에 조기 사망자 중에 이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15.9%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6명 중에 사망자 중에 1명은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 자료에 보면 우리 초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가 증가할 때마다 폐암의 발생률이 9%가 증가하고 또 뇌혈관 사망률이 10%가 증가하고 천식의 악화는 29%가 증가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할 때 보통이라는 부분에서 나쁨이라는 걸 넘어갈 때 보통 초미세먼지가 30에서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통에서 나쁨으로 넘어갈 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폐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천식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많이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9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대로 가면 2060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홍 교수님 최근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조기 사망률이 11,924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현재 24.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일 때 농도의 권고치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만 낮추더라도 10명 중에 7명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실제로 건강에 어떻게 위해한지,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낮추면 얼마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연구 결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우리 기자님들 그 기사 또 참고하실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거나 이 뿌여니까 기분이 안 좋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과 통계와 수치를 통한 과학적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서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외의 영향이 또 전국 기준의 69에서 82%로 평균 75%에 달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국외의 영향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중국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한 말씀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러면 국내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국내 요인도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그 국내 요인의 주 원인은 무엇이고, 탈석탄을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었는데 과연 탈석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연대 박상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자력정책연대 소통분과를 맡고 있는 박상덕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 탈원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정부 여당 그리고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미사일구 가득한 알맹이 없는 주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 여당 그리고 탈핵단체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의 고도와 수요관리, 전원믹스,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등은 뭔가 있어 보이는 미사일구를 총동원한 알맹이 없는 말잔치일 뿐이다. 탈원전과 미세먼지의 관계는 쉽게 말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이 줄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화력발전량이 늘었다. 화력발전량이 늘어난 만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한전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 만큼 화력, 석탄과 LNG 발전이 증가하였다. 당연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이 증가했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양도 증가하였다. 신재생 3020 정책과 같이 급진적인 신재생 부양으로 국토를 훼손하며 건설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이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을 커버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LNG 화력이다. 정부는 LNG 화력을 친환경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유럽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 커버를 위한 백업용 LNG 화력은 석탄 화력보다 온실가스가 2배 가까이 많이 배출한다. 실제 국내에서도 LNG 화력이 밀집한 인천 원창동의 경우 서울 강북보다 미세먼지량이 6배 많다.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의 실체는 기체 상태의
화석 연료이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LNG 화력 부양 정책이다. 또한 정부 여당 그리고 탈핵단체는 원자력이 2020년까지는 증가하니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월성 1호기를 정지시켰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원전이 제로로 계속 줄어든다. 원전이 줄어든 반면 화석 연료의 비중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지 않고 원전 부양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미세먼지는 훨씬 더 줄어 국내 원인이 경감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5년짜리 기간제 정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까지 시한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최우선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았던 만큼 아이들도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지구를 남겨줘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촛불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 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치를 훼손하여 만든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다 보니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순수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저감 공약을 위해 미세먼지 증가를 부추기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원자력 정책문제 1동.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협과 또 우리 고려고대 순환기대과에서도 참여하셔서 이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과학과 통계, 수치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 해악이 매우 심각한 만큼 그냥 단순히 뿌옇다 이런 문제가 아닌 만큼 굉장히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서 중국발 원인, 그 다음에 이 국내발 원인 이렇게 있는데 국내발 원인은 사실은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서 탈원전으로 인해서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탈석탄을 사실상 중단하고 오히려 석탄 화력을 지금 늘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요. 문 대통령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감축하겠다면서 이착공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신설 중단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된다면 신설이 중단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느냐? 7기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7기 중에서 3기는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나머지 4기는 착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신설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착공 중인 것도 중단하고 미착공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7개를 전부 다 지금 착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 공약은 완전히 사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명백한 공약 위반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정부가 그것은 이 전기의 수요가 일정하게 있는데 국민들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발전 오히려 전기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을 보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탈석탄을 갖다가 중단하고 사실은 석탄 화력을 신축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정부는 그래서 LNG를 보충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방금 우리 원자력 정책연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LNG 백업용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를 2배 정도 더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도 역시 화석 연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실가스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석탄과 LNG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백업용은 LNG에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백업용 LNG는 또 뭐냐? 왜 필요하냐?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발전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즉 태양이 낮에는 떠 있지만 밤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는 발전이 되지만 바람이 안 불 때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터리로 저장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졌을 때 바람이 안 불 때 갑자기 전기가 다 정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업이 필요한 것인데 그 백업이 바로 LN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재생을 생각할 때는 신재생 플러스 LNG 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신재생 플러스 LNG 혹은 신재생 플러스 석탄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기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LNG 화력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도 한편의 어떤 탈원전을 인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국내 원인 탈석탄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금 신축하면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부분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수반되는 백업용 LNG의 이 해악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이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은 그래도 한 75% 정도는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들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치켜 세우고 우리가 마치 준비 부족이다 이런 식의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속 소극적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중국발 독스모그가 우리 국민을 잠재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 마당에 4대강과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앞장섰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이 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환경단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어떤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환경에 그것이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 등 저는 우리 혼자 이렇게 동아시아 중국하고 싸워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인접국들과 함께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아시아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정부는 중국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정말 주변에 일본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국민들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저는 이 환경단체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정부가 하기가 어려우면 환경단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국제환경소송이라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